트웰블랩스 대표 이재성입니다. 트웰블랩스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영상을 위한 초지능 영상 AI를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요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피지컬 AI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피지컬 AI란 무엇일까요? 현재 AI는 대부분 디지털 세상 속에서 생각만 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피지컬 AI는 물리적 세계로 나와 카메라를 포함한 센서들을 통해 보고, 듣고, 감지하고 상황을 이해해서 스스로 결정을 내린 후 행동까지 하는 AI입니다. 영화에 나오던 인공지능 로봇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렇다면 AI가 실제 세상에서 움직이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상을 눈으로 보고 이해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AI가 가진 눈은 카메라이고 카메라가 촬영하는 영상을 이해하는 게 바로 세상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군대에서 만난 동기들과 함께 트웰블랩스를 창업했습니다. 2021년부터 영상 이해를 위한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었고 기술력과 필요성을 인정받아 아까 기조 연설을 해주신 페이페일리 스탠포드 교수님부터 메타의 알렉스 왕,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미국 실리콘밸리의 최고의 벤처 캐피탈로들부터 투자를 받았습니다. 올해는 가장 큰 클라우드 회사인 아마존 웹 서비스의 베드럭에 저희 트웰블랩스 기반 모델을 탑재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록은 12개의 세계 최고 AI 모델을 모아놓은 파운데이션 모델의 명품관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엔트로픽의 클로드, 메타의 라마, 딥시크의 아론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선 유일하게 트웰블랩스 모델이 베드락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국과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디즈니, 파라마운트, 넷플릭스, 그리고 미식축구 리그, NFL 등 그리고 오늘 초청해 주신 SBS 등 방대한 영상을 가진 글로벌 기업들 그리고 미국과 한국 양국 정부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세상의 모든 영상을 이해하는 범용 지능을 만드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저희가 만드는 기술은 세상의 모든 영상 데이터, 예를 들어 스포츠 경기, CCTV, 드론 영상, 드라마, 영화까지 이 모든 영상을 AI가 검색하고 분석하고 추론해서 인간에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초지능 인프라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왜 이토록 영상에 집중했을까요? 여러분의 첫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건 단어가 아니라 장면이었을 겁니다. 인간에게 가장 자연스럽고 직관적인 정보의 형태는 바로 영상입니다. 말이 어떻게 달리는지를 문자로 설명하는 것보다 영상을 보여주면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죠.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에서 생성되는 새로운 데이터 90%가 영상입니다. 2030년이면 400여 개의 카메라와 센서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 방대한 데이터를 로봇이 활용할 수 있다면 로봇은 훨씬 더 똑똑해지고 유용해질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데이터를 인간이 직접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AI가 세상을 영상으로 이해해야 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인간은 읽기 전에 보는 것으로 세상을 배웠습니다. 밖에 나가서 하늘을 보면 문자로 하늘이라고 써져 있지 않죠. 인간과 마찬가지로 로봇이 물리 세계를 이해하려면 언어보다 먼저 시각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AI는 영상의 어떤 특성들을 배워야 할까요? 영상은 인간이 만든 데이터 중 가장 풍부한 정보의 집합입니다. 그 안에는 인과관계, 감정, 맥락, 행동이 모두 들어있죠. 그래서 AI에게 있어서 영상은 가장 어렵지만 동시에 가장 큰 잠재력을 가진 데이터입니다. 인간의 눈은 2개뿐이지만 영상 AI는 수백, 수천, 수만 대의 카메라가 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요즘 챗GPT나 구글 제미나이도 영상을 볼 수 있는데 이 정도면 충분한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현재 거대 언어 모델, 즉 LLM은 텍스트 중심의 구조입니다. 이 언어 모델 속에서 영상은 토큰이라는 단위로 쪼개져 텍스트처럼 다뤄지는데 이 과정에서 시공간적인 맥락이 상당 부분 많이 사라지게 됩니다. 또 언어 모델은 영상 이해를 잘하기에는 터무니없이 짧은 메모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코끼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문자와 언어로 설명하려면
굉장히 길게 설명해야 하는 것처럼 언어 모델은 짧은 영상을 이해하는 데에도 너무 많은 토큰이 필요하고 처리해야 할 연상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한 번에 수십, 수백, 수천 시간의 영상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 장면을 며칠 전의 장면, 몇 년 전의 장면과 연결할 메모리도 없습니다. 진정한 영상 이해에는 장기간의 메모리와 시공간적 맥락을 이해하고 추론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답을 내렸습니다. 해답은 영상 기반 AI에 있다. 텍스트를 통해서가 아니라 인간처럼 영상을 보는 영상 자체를 이해하도록 설계된 AI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만든 12랩스의 기술은 크게 세 단계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는 인덱싱입니다. 인덱싱은 영상 속 수많은 장면을 자동으로 정리해서 AI가 영상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구조화하는 작업입니다. 여기서 영상 속 장면, 오디오, 대화, 움직임을 모두 분석하고 시공간적 기억으로 변환합니다. 두 번째는 비디오 파운데이션 모델입니다. 마렌고와 페가수스라는 두 모델을 저희는 개발했는데요. 마렌고는 영상을 찾는 모델, 페가수스는 영상을 분석하고 설명하는 모델입니다. 세 번째는 연결 인터페이스입니다. 12랩스의 기술은 기업이나 개발자가 쉽게 연결해 쓸 수 있는 창구로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여러 영상을 시스템에 올리면 AI가 그 안의 내용을 자동으로 분석하고 정리해 검색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이제 사용자는 7번 선수가 파울한 장면을 전부 찾아줘처럼 말만 하면 바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12랩스는 영상 데이터를 AI가 생각할 수 있는 기억으로 바꾸고 기업은 그것을 클릭 한 번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플랫폼입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래쪽에는 영상을 이해하고 검색해주는 모델인 마렌고가 있고 그 위에는 시공간 맥락이 있습니다. 저희 AI 시스템은 영상을 단편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시간과 공간의 연속성에서 이해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경찰이 수천 대의 CCTV를 통해 범죄자를 쫓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AI는 한 카메라 안에서 누가 지나갔는가 정도만 인식합니다. 그래서 모든 카메라 영상을 따로따로 다 봐야 합니다. 하지만 12랩스의 기술은 인과관계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시간과 장소를 연결해 하나의 흐름으로 재구성합니다. 경찰은 이 흐름을 통해 용의자의 이동 경로와 행동 패턴을 파악하고 가장 최근에 포착된 위치로 출동하거나 수사에 필요한 결정적인 정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피지컬 AI로 가는 첫 단추는 영상을 이해하고 언제든 필요할 때 그 영상과 정보를 다시 불러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눈으로 세상을 보며 이해하고 시간이 지난 뒤에 특정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오면 과거에 본 장면을 기억 속에서 꺼내서 사고 과정에 사용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를 위한 AI가 바로 저희 첫 모델인 마렌고입니다. 마렌고는 영상, 이미지, 오디오, 텍스트를 모두 하나로 통합한 뒤 시공간적 맥락 속에서 인간처럼 영상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홍대 거리에서 빨간 우산을 든 사람을 찾아줘라고 하면 수만 시간의 영상 중에서 그 장면을 바로 찾아냅니다. 전 세계 주요 AI 모델 대비 최대 3배 이상 높은 검색 정확도를 달성했습니다. 단순한 검색이 아니라 AI가 영상 속에 담긴 수백 가지 의미를 기반으로 영상을 다시 불러오는 의미 기반 검색 기술입니다. 저희 페가수스는 영상 속에 담긴 의미와 맥락을 텍스트로 바꾸는 모델입니다. 요약, 타임라인, 보고서까지 자동으로 생성하죠. 1시간짜리 회의 영상을 몇 초 만에 분석해 언제 누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를 정리해주기도 합니다. 저희도 내부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요. 즉 페가수스는 영상과 언어의 경계를 허무는 모델입니다. 저희 AI 시스템은 먼저 영상으로 생각하고 언어를 통해 인간과 소통합니다. 마치 사람이 기억 속에 저장된 영상 정보로 세상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과 말을 하며 소통하는 방식과 비슷합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AI가 단 하나의 영상만 보는 게 아니라 몇 달 혹은 몇 년 동안 쌓인 영상 전체를 연결지어서 기억한다면 어떨까요? 또 하나의 카메라가 아니라 수백 개의 카메라에서 찍힌 장면들을 동시에 통합적으로 이해한다면
그게 바로 12랩스가 개발하고 있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상 AI입니다. 지금의 AI는 순간을 잘라서 보는 수준이라면 저희가 만들고 있는 AI는 시간의 흐름을 따라 사건을 이해하고 공간을 넘어서 서로 다른 영상들을 연결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일어난 일과 10년 전에 일어난 일을 연결해서 이 사건이 왜 이렇게 일어났지 파악하고 관련된 모든 영상을 분석해서 사건의 원인과 해결책을 추론할 수 있게 됩니다. 인간은 3년 전, 5년 전에 본 장면은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눈이 두 개뿐이라서 또 동시에 여러 장소를 바라볼 수도 없습니다. 만약 AI가 수십 년의 영상을 기억하고 동시에 수천 대의 카메라 앵글을 이해하고 추론할 수 있다면 인간을 넘어선 초지능이 될 것입니다. 이 초지능은 영상을 단순히 보는 수준을 넘어서 기억하고 비교하고 스스로 이유를 분석하며 판단하고 행동하는 AI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 3년 동안 한 농구 선수의 모든 경기 및 연습 영상을 보고 패턴을 분석해서 새로운 훈련법을 시작한 이후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를 자동으로 찾아내고 새로운 훈련법을 제안할 수도 있겠죠. 스튜디오에서는 수백 개 카메라의 촬영본을 분석해서 하나의 스토리라인으로 자동 편집할 수 있습니다. 이걸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진정한 피지컬 AI, 즉 물리 세계에서 실제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AI입니다. 이제 로봇은 단순히 지시를 따르는 기계가 아니라 어떤 장비를 조립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관련된 장면을 기억 속에 꺼내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초지능 영상 AI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자 피지컬 AI로 가기 위한 두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기술이 실제 상황에서는 어떻게 쓰일까요? 조금 더 현실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공공안전입니다. 예를 들어 재난 지역에 수십 대의 드론과 로봇이 동시에 투입됩니다. 이들은 카메라로 주변을 관찰하고 초지능 영상 AI를 통해 실시간으로 상황을 이해합니다. AI는 어디에서 연기가 발생했는지, 산불이 어느 방향으로 이동 중인지, 또는 구조가 필요한 인원이 어디에 있는지 등등 스스로 파악합니다. 이 정보를 가지고 현장에서 판단을 내린 드론은 산불이 가장 빠르게 번지고 있는 위험 지역을 정찰할 수 있고 로봇은 직접 진입해서 인명을 구출할 수도 있을 겁니다. 치안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AI 에이전트가 마약 조직 핵심 인물의 동선, 차량 이용, 조직원 접촉 등의 패턴을 추론해서 전체 CCTV를 통해 이 패턴을 더 찾아냅니다. 용의자를 찾고 CCTV 속의 사건을 시간 순으로 재구성하는 것은 물론이고 피지컬 AI가 탑재된 드론이 다음 거래 장소를 예측하고 감시할 수도 있겠습니다. 의료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AI가 카메라로 실시간 영상을 보면서 미세한 출혈이나 이상 징후를 감지하고 과거 수천 건의 수술 데이터를 참고해 상황을 판단합니다. 의사가 결정을 내리면 로봇은 즉시 정확한 위치로 움직이며 보조하죠.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저희 인류는 정보를 한정된 책이나 공간에서 찾던 시대를 끝내고 모든 지식이 연결된 거대한 기억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건 인간의 기억과 연결의 한계를 한 단계 넘어선 기술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만드는 초지능 영상 AI와 피지컬 AI는 또 한 번의 인간의 이해와 행동의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전 세계의 모든 영상 데이터를 통해 지금까지 인류가 보지 못하고 지나쳤던 많은 것들을 제대로 보고 이해하고 깨달아서 모든 분야에서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선사할 것입니다. 이 여정에 12랩스도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AI는 이제 한 기업의 기술을 넘어 국가 경쟁력과 사회 시스템을 결정짓는 핵심 인프라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인프라의 핵심 기술과 자원 대부분이 특정 국가 기업에 집중되면서 우리는 또 새로운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AI 시대 기술 주권은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한국을 대표하는 AI 반도체 유니콘 기업 리벨리온의 박성현 대표가 제시합니다. AI 칩과 컴퓨팅 인프라의 혁신을 통해 소버린 AI를 실현할 전략과 비전 들어보겠습니다. 박성현 대표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이제는 대한민국을 넘어서 아시아의 대표 주자로서 글로벌에 도전하고 있는 AI 반도체 스타트업 리벨리온의 박성현입니다. 저희는 먼저 오늘 소버린 AI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소버린 AI의 가장 큰 축인 인프라, 그리고 인프라에서 가장 중요한 AI 반도체에 대해서 차례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는 소버린 AI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사실 영어 단어가 어렵습니다. 소버린이라면 이제 이런 종류가 아닌 많이들 들어보지는 못하셨을 텐데, 좀 쉬운 말로 표현하자면 뭐 자주국방, 식량안보 이런 거랑 같은 결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I를 저희가 직접 설계하고 생산하고 이걸 산업계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이게 너무 중요하니 식량이랑 국방처럼 너무너무 중요하니 외세에 의존하지 말고 일정 부분을 저희가 잘 확보하자가 소버린 AI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소버린 AI 논쟁이라고 해야 될까? 이게 맞다, 틀리다 이런 데 있어서 좀 가장 힘든 부분이 소버린 AI에 대한 좀 많은 오해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버린 AI를 하겠다. 그럼 정말 A부터 Z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다 하겠다. 이 내용은 결단코 아닙니다. 자주국방이라고 해서 저희가 총알부터 총부터 탱크까지 저희가 싹 하겠다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이렇게 함에 있어서 세계적인 트렌드와 동떨어져서 어떤 저희만의 갈라파고스섬처럼 저희만의 독자적인 생태계를 만들겠다도 결단코 아닙니다. 소버린 AI의 핵심은 저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이 주장하는 소버린 AI는 저희만의 중심을 잡되 모든 걸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부분들을 저희가 잡고 나가고 기타 해외 파트너십을 통해서 전체를 확보한, 그러나 그 가운데 있어서 협상력과 참여권을 가질 수 있도록 정말 핵심적인 부분들을 잘 맞춰보자, 국가가 AI 시대의 롤을 정의할 수 있는 힘을 가져보자, 이게 소버린 AI의 핵심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소버린 AI 의논을 좀 더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AI 밸류 체인을 한번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오늘 오전에 이제 부총리께서도 말씀하셨고, 가장 AI 서비스의 핵심이 되는 게 이런 AI 알고리즘입니다. 이런 AI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개발된 모델을 실제로 저희 전 국민이 쓸 수 있게 되는 아주 정말로 막중한 데이터 센터, AI 인프라가 필요하고 그 개발을 위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앞서 이렇게 왼쪽에서 데이터와 인프라 그리고 모델, 이 모델이 실제로 저희 오늘 오전에도 여러분들 챗GPT 써보셨을 텐데 이런 거 쓰면서 실제로 산업계로 확산되는 과정에는 이 응용 서비스 개발이 필요합니다. 인프런스라고 하는 부분인데, 오늘 남은 시간은 이 인프라와 응용 서비스 개발 관련된 인프런스 추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인프라 하면 많이들 생각하시는 게 뭐 항만, 도로, 고속도로였을 텐데, 정말 대한민국이 이 빠르게 전후 시절에서 복구하면서 산업화 시대를 할 수 있었던 거에는 이 인프라가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었죠. 이게 고속도로 없이는 저희가 산업화를 이룰 수가 없었던, 저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가장 핵심적인 인프라. 그리고 저희가 IT 강국으로서 꽃을 피울 수 있었던 그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가장 핵심적인 또 IT 인프라가 있습니다. 저희가 IT 서비스 옛날에 계신 분들 뭐 천리안, 뭐 하이텔,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는 뭐 카카오, 네이버 같은 그런 IT 회사들이 생겨나고, 요즘은 지하철에서 넷플릭스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런 IT 강국이 될 수 있던 배경에는 저희가 직접 체감할 수는 없지만 예전에 있었던 인터넷 그런 선들, 그리고 더 나가서 3G, 4G, 5G 이런 IT 인프라가 있었듯이 이제 AI로 저희가 세계 3강을 넘어서 정말 세계 2강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배경에는 어느 때보다도 확실한 AI 인프라가 필요하다. 그 AI 인프라의 핵심은 데이터센터에 들어가는 게 AI 반도체, 거기 관련된 추론에 도전하고 있는 팀이 저희 리벨리온입니다. 이제 좀 해외 사례들도 재밌는 것들이 많은데요. 특히 소버린 AI 쪽에서는 어느 때보다 이 인프라,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이유는 이쪽에는 예전에 한번 엑스포트 컨트롤을 당할 위협이 있었습니다. 엔비디아에서 더 이상 칩을 제공하지 않으면 어떨까? TSMC 대만이랑 이런 아시아에서 더 이상 칩이 제공되지 않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걱정이 있었어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한번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큰 규모로 한번 만들어보자. 프랑스를 중심으로 EU 전체가 데이터 센터를 굉장히 빠른 시기로 드라이버가 걸리고 있고, 개인적으로 가장 재밌는 부분이 중동 쪽입니다. 사우디랑 UAE 넘어서 카타르, 이쪽은 오일을 커머도티로 오일을 팔아서 이렇게 어떤 장사를 했다면, 이제 오일과 동일하게 탑스, 테라플랍스라고 하는 그 AI 계산량의 기본을 마치 커머도티로 해서 이걸 오일 팔듯이 팔아보자라는 AI 시대 가장 중요한 인프라, 소버린 AI를 구축하고 있는데, 그 데이터 센터 그 어느 곳보다도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곳이 사우디아라비아, UAE 같은 중동 지역입니다.
이제 이런 걸 기반으로 데이터 센터를 많이들 무슨 요즘 메가와트, 기가와트 그런 신문 기사에서 읽으실 수 있는데 여기에 핵심은 또다시 그거를 구상하는 연산의 핵심인 AI 반도체입니다. 대한민국도 여기에 가장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삼성전자와 같이 HBM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드는 그런 메모리를 이미 갖고 있고 메모리 위에서 연산을 하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엔비디아의 GPU 이거를 통해서 데이터 센터가 구동되고 세계적인 모델들이 개발되고 서빙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센터에서 여러분들이 좀 이제 대한민국에 뭐 GPU 26만 대가 들어왔다. 정말 박수 받을 일이고 정말 온 국민이 축하해야 될 일인데 여기서 좀 더 저희가 깊게 봐야 될 부분은 그럼 이런 막대한 인프라에 어떻게 전력을 댈 것이고 이것이 과연 지속 가능할 것인가 이게 보시는 초기 투자 비용이랑 운영 비용 제가 캐펙스, 오펙스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어떻게 전력을 구동하고 그걸 효율적으로 운영할지에 대한 그리고 투자를 하면 할수록 저희가 손해보는 게임이 되면 안 되니까 어떻게 이거를 좀 더 잘 설계할 수 있을지 다른 것이 아니라 캐펙스, 오펙스 관점에서 지속 가능성 관점으로 이걸 봐주시는 게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리벨리온은 이 지속 가능성 면에서 AI 반도체 특히 추론 분야에 집중하고 있는 저희 그 리벨리온 스타트업입니다. AI 계산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훈련 모델을 만드는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어가는 훈련과 만들어진 모델을 실제로 서비스하고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추론 영역으로 나뉩니다. 학습은 사실은 하나의 GPU가 아니라 여러 개의 GPU를 클러스터링해서 해야 되는 GPU 자체도 무척 훌륭해야 되지만 인터커넥트나 소프트웨어 이코시스템이 훌륭해야 되는 부분이라 당분간은 엔비디아의 GPU를 저희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게 일반적인 평론입니다. 다만 추론 영역, 실제로 저희가 쓰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의 GPU를 그대로 쓰고 그거를 다시 쓰기에는 너무 비싸기도 하거나 전력을 많이 먹어서 앞서 말씀드린 지속 가능성 면에서 캐펙스랑 오펙스가 이런 더 BP 포인트가 만들어지지 않으니 여기서는 좀 더 빠르고 동시에 에너지 효율이 좋은 반도체를 만들어 보자가 저희 리벨리온의 살아 숨쉬는 비전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훈련 마켓 그리고 저희 추론 마켓에서 보시면 여전히 훈련 마켓이 크긴 합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여전히 세계 최고의 지금 시가총액을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상승세를 보면 이제 3년 기준으로 훈련 시장은 한 3년에서 4년 빨간색, 3년에서 한 3배에서 4배 정도의 추세라면 추론 시장은 이미 15배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그래비티가 훈련에서 추론으로 넘어오는 시대 저희 리벨리온은 이 추론을 정확하게 타겟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리벨리온이 가져갈 만한 훈련들은 어쩔 수 없이 엔비디아 GPU로 하시되 만들어진 모델을 그대로 GPU로 쓰시기에는 너무 비싸고 전력을 많이 먹으니 데이터 센터 입장에서는 캐펙스가 오펙스가 너무너무 낭비가 되니 여기에 맞춰서는 추론 특화된 반도체를 써보자. 그러니까 엔비디아 GPU가 General Purpose GPU라면 저희는 커스텀 칩, Highly Optimized for Inference Alone 추론에만 특화된 칩을 가지고 캐펙스랑 오펙스를 낮추는 게임을 하는 게 제 리벨리온이 현재 있는 마켓에서 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포인트는 저희 리벨리온이 개발하는 칩이 엔비디아 칩보다 좋다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랬으면 좋겠지만 아직은 좋다는 게 아니라 특히 펑셔널 다이버시티 관점에서는 어떤 다양성 관점에서 엔비디아 칩은 훈련도 할 수 있고 추론도 할 수 있고 비트코인 마이닝도 할 수 있고 HPC 기상청 같은 데도 쓸 수 있을 정도로 그래픽스 렌더링도 되고 정말로 다양한 걸 할 수 있는 범용성이 확보된 소프트웨어 스택도 무척 범용적인데 반면 저희는 이렇게 다양한 걸 커버하지 못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더니 추론 영역에서만큼은 엔비디아 GPU 대비 동일한 성능 혹은 더 나은 성능을 가지면서 at the same time 더 훌륭한 3배에서 4배 이상의 에너지 효율을 전달할 수 있다가 저희 팀이 갖고 있는 비전이고 이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지난주에 마무리된 시리즈 C에서 암 포함한 글로벌 투자자가 맡긴데 시가총액 저희가 밸류에이션이 1.4 빌리언 1.9조 하나에 해당하는 이제 밸류에이션을 인정받으면서 유니콘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마무리에 앞서서 저희가 실제로 구동했던 데몬스트레이션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소프트웨어를 왼쪽에 저희 리벨리온 아톰 칩과 오른쪽에 A100 옛날 칩이긴 하지만 무척 에너지 효율 좋은 칩으로 애플 투 애플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동일한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서로 다른 하드웨어에서 구동했을 때 어떤 식으로 나올 수 있을지 바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구글의 T5 모델로 이것도 여러분들 흔히 아는 챗GPT 그런 LLM 모델입니다. 동일한 소프트웨어를 돌리고 있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동일한 토큰 per second을 나타내고 있는데 성능은 노멀라이즈 했을 때 동일한 성능일 때 저 연두색은 저희가 보이는 전력 소모입니다. 반면에 저 퍼플 저
보라색은 엔비디아가 현재 소모하고 있는 전력인데 보시는 것처럼 엔비디아의 소비 전력이 저희의 그 맥스 기준으로는 5배 이상, 에버리지 기준으로는 2.4배에서 3.4배 정도 에버리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를 처음에 지을 때 캐펙스 기준으로는 월스 케이스고 오펙스 기준으로는 평균치. 두 번째 보여드린 데모는 텍스트 투 이미지, 실제로 이미지를 생성하는 이미지 per second, 성능을 저희가 동일하게 나왔을 때 보시는 것처럼 엔비디아의 소비 전력 대비 리벨리온 훨씬 더 안정적인 소비 전력을 보실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전력면에 있어서는 저희가 훨씬 더 저전력으로 구동이 가능한, 특히 월스 케이스 기준으로는 5배 이상, 캐펙스를 결정짓는 월스 케이스 파워 컨섬션에 있어서는 저희가 5배 이상의 효율, 그리고 평균 오펙스를 결정짓는 평균 파워 전력에 있어서는 2배 반에서 3배 반 정도의 효율을 보여준다. 저희가 작년 1년 반입니다. ISSC라는 이쪽 서킷 디자인 컨퍼런스에서 최고 학회에서 제가 실제로 데모를 하고 넘버1 데모 어워드를 받은 저희 실제로 보여준 엔비디아와의 비교 영상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리벨리온의 여정, 리벨리온의 도전, 그리고 대한민국 자주 AI, 소버린 AI에 대한 저희의 그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인프라는 AI 컴퓨테이션 인프라는 소버린 AI로 가는 가장 핵심적인 길입니다. 저희 리벨리온은 그 길을 대한민국에서 선두적으로 열어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